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법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지? 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법과 사상, 한비자라고 하는 춘추전국 시대의 한 인물을 통해서 법과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가장 통제하기 좋은 공동체의 방법이죠. 공동체가 잘 이끌고 통제를 잘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게 선생님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타율적이라 법은 자율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자, 넘겨 볼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제선택 문학법정은 강의형 PPT 자료로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출력한 내용 가운데 빈칸은 스스로 채우는 PDF 학습지를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출력을 안 하셨으면 문학법정 자료 출력을 안 하셨으면 꼭 출력을 해주세요. 수업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어떤 법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님은 작년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법의 이런 가운데 하나는 쉬는 시간 연장법. 왜 그런 게 필요하니? 공부하기가 힘들어서요. 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때는 40분이었는데 45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냥 10분이에요. 이건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수업 시간이 늘어난 만큼 쉬는 시간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어떻게 보면 아주 부족해요. 그죠? 자, 쉬는 시간 연장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학교 구성원이면 선생님도 좋을 것 같아요. 45분 수업하고 15분 쉬었다가 조금 여유 있게 수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시간 연장법의 의미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10분 만에 교무실 내려갔다가 수업 자료 챙기고 정신없이 올라가면 선생님은 준비를 잘할 것 같아요. 수업 준비를.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느 학생은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었어요. 청소년 처벌 강화법. 청소년들이 요즘 범죄가 심각하잖아요. 차를 무면허로 몰고 가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또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말할 수 없는 범죄가 텔레비전에 나오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땡땡방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낮은 형량이 뭐냐면 판사가 얘는 청소년이니까 어른은 징역 10년이라면 이 친구는 징역 한 1년 이렇게 형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들의 도덕적 마음가짐은 낮아질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쉽게 생각할 거예요. 청소년 처벌의 강화법은 전국의 청소년이 다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청소년 처벌 강화법은 범죄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법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에요. 죄의 벌을 강화하면 그 범죄는 낮아져요, 사실. 그래서 필리핀인가요? 마약 소지만 해도 사형, 총살,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강한 법을 만드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건가요? 아니면 타율적인 행동인가요? 타율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법은 사람을 의미 있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런 게 청와대 국민소통민원실에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청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에게 엄중 처벌해 주세요.
렌트카를 훔쳐서 운전한 10대들이 있었는데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뭐 4월 2일 날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벌써 89만 명인데 이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한 4월 8일 오후 2시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청소년 범죄가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봅시다. 자, 청소년 처벌 강화법, 청소년 강력범죄에 낮은 형량은 안 돼요. 낮은 형량을 주니까 도덕성이 떨어져요. 전국의 청소년들의 범조 예방이네. 범죄 예방인데 실수했어요. 범죄 예방을 해서 청소년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촉법소년 KBS 뉴스에 나왔는데요. 촉법소년 이게 뭐지? 연령 하향 추진 이게 또 뭐지? 내용은 이거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법에는 형사와 민사라고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형사는 뭐냐면 사람을 때리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게 형사재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요. 또는 뭐 형사사건이 아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저 사람에게 죄값으로 뭐 징역 몇 년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나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금전적인 요구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받을 땐 민사예요. 근데 청소년은 뭐 민형사상에 있어서 특히 형사사건에서 어른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봅시다 한번.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처벌을 받지 않고 뭐 선고유예를 하던가 아니면 청소년 보호소에서 있던가 그래서 형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연령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10살 미만이 범죄 행위를 하면 처벌을 불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도덕과 법에 대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14세까지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청소년 보호에서 보호기관에서 보호 처분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은 하면서도 상담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행동에 제약을 주는 촉법소년인데 우리나라에는 14세까지예요. 근데 이걸 더 낮추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14세에서부터 19세까지는 소년재판 또는 장단기의 형량을 줄여서 하는데 이 숫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13세 미만으로. 14세에서 13세로. 14세들이 많이 나쁜 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거자군. 이게 이제 촉법소년, 그런 게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법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정보예요. 수많은 범죄 사건이 뉴스로 나오는데 거기에 모르는 단어 찾아보면 촉법소년도 찾아보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의미가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청소년 처벌 강화법. 이 친구가 작년에 한 언니가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올해 뉴스로 막 나왔어요.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봅시다. 자, 그럼 법의 기준과 성격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법 너는 뭐니? 라는 건데요. 법은 첫 번째 상식에 바탕을 두고 또 상식에 맞게 집행을 해야 돼요. 상식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렸다고 징역 10년. 말이 될까요? 아마 쓰레기를 버리면 징역 10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법을 거부할 거예요. 왜일까요? 상식이 맞지 않아서요.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금 뭐 한 3만 원? 아무데나. 그러니까 그 버리는 장소 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징역 10년은 아니지만 상식에 맞게끔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또는 뭐 쓰레기를 안 가져가기도 하고 그 쓰레기를 그죠? 법은 두 번째 기준으로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뭐 거짓말은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나쁘다. 그죠? 칭찬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법은 정의로워야 돼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일관되게 해야 돼요. 그 예외적인 사항은 아까 얘기한 촉법소년이에요. 이 촉법소년은 현재로서는 2020년 현재로서는 14살, 만 14살 미만의 학생은 법과 도덕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니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른과 똑같은 형벌, 죄의 값을 따지지 말고 그 죄의 값을 조금 미루어 주거나 유예라고 하는데 아니면 적게 해주거나 하는 거죠. 그 이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죄에 동일한 죄값을 다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돈이 많다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법의 심판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정의롭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 봅시다. 이런 법 가운데 선생님이 하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법가사상이에요. 법가사상은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잠깐 보기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저와 있는 PPT 자료에서 이게 이 법가사상은 한비자, 순자 뭐 이런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춘추전국 시대 수많은 뭐 유교도 있었고 공자의 가르침, 유교사상, 노자의 가르침,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 순자의 가르침, 뭐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순자는 사람들을 악하게 봤어요. 맹자와는 사람은 본래 선하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자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강한 법으로 행동을 제약해야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자인데요. 순자의 뜻을 따라서 법가사상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은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백성은 무릇 힘든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것 같죠? 선생님도 수업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죠?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본성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법가사상 두 번째 보면 백성이 편히 놀면 나라가 황폐해진대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놀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발전하지 못할 거고 여러분도 발전하지 못할 거고 국가도 발전 못할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면 나라가 황폐해지면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도 불안정해진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황폐해지는 모습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아주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백성이 편하면 편히 놀면 나라가 황폐해진대요. 황폐해지면 사회가 불안정한다. 즉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법이 필요하대요. 상과 벌을 줘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타율적으로 만들까요? 자율적으로 만들까요? 타율적으로 만들어요. 법이 없으면 우리 안 지키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벌의 죄값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지도 몰라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교재 7쪽에 상이란 무엇일까? 또 벌이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상은 누구에게 권할 수 있어요. 그죠? 벌은 권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범죄인이에요. 벌은 권하지 않고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해볼까요? 짧은 시간 페이지. 여러분들
PPT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나는 이런 상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런 벌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내가 만드는 상과 벌의 내용을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의 상을 만들었으면 그 상을 만든 이유를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그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벌이겠죠, 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 자리에서 5분간 서 있기. 왜 그런 벌을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닌데 내가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훼손한 거죠. 공간이 더러워진 거죠. 더러우면 누군가 행복한 것이 축소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잠깐 서서 자신의 한 행동을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만든 상과 벌, 실적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쪽까지 법률 용어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PDF 자료와 PDF 활동지 꼭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저작권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어디에 게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고 모르는 건 궁금한 건 또 질문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